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최근 불법 사금융 실태와 피해 예방법 등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불법 사금융 피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피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고금리 또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저희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된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올 9월까지 신고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24%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불법 사금융 피해라고 하면 좀 수천 %에 이르는 고금리 외에도 소위 말하는 저희가 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사채업자의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서도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그 대표적인 그 피해 유형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 채권 추심이 가장 전형적이고 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SNS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채무자의 그 사회관계를 말살하는 사회관계 파괴를 빚독촉의 주 무기로 삼는 지인 채권 추심 또는 이제 성착취 추심과 같은 아주 악질적인 채권 추심 수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 상태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얼굴 사진 아니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게 하고 아니면 지인들의 연락처나 신상 정보를 요구합니다. 네. 이후에 대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즉 대부금을 갚지 않으면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확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 성착취 추심이 무척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방식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뭐 피해 계층이나 이 세대에도 최근에 달라진 특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생계비 등이 필요한 긴급 생활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의 피해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청년까지 그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형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혹시 앵커분들 대리입금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 통상 일주일 정도 이내의 기간에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20 내지 50%의 이자를 떼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수법을 가진 분들이 그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통 게임 아이템이나 또는 각종 굿즈들을 좀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내가 굿즈 사기 위한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현혹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은 연 이율로 따지면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층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피해 유형으로 보면 내구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뭐 스스로 자기를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그럴싸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휴대폰 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청소년들한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불법업자한테 넘겨주면 그 대가로 일정에게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는 그런 수법인데요. 실제로 이 그 휴대폰 깡인 같은 경우에는 네. 불법으로 본인들이 대포폰 명의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실제로 이 피해자도 그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념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범죄 수법도 좀 진화하고 대상도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또 악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저희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의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이러한 인식하에 그 작년 8월부터 저희 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불법 사금융 전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각 유관 부서들이 서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와 별개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저희가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각종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네. 또 불법 대부업체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단속과 뭐 그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이런 그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사전에 이 피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각 그 피해자 유형별로 맞게 맞춤형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 그 대리입금 피해가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중고계에 온라인 가정 통신문을 보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청년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재 대출의 피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SNS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가 같은 데서 현장 캠페인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소위 이제 경로당 그 복지관 같은 데다가 그 불법 사금융 피해에 관한 동영상도 제공을 하고 또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통해서 현장 교육과 또 대면 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좀 급전을 이렇게 사금융을 통해서 융통하려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도 불법적인 피해를 좀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대부업체를 가기 전에 반드시 좀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될 게 실제적으로 저희 그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정부 기관에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대부업체를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과정에서도 또 유념하셔야 될 게 인터넷 등에서 보면 그 태국 문양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상품 이렇게 그 정부 상품을 사칭한 불법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그 상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될 건 반드시 사전에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저희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인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이요. 파인이요. 예. 예.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치시면 저희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대부업체 이름이 맞는지 또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업체와의 거래 중에 혹시 해당 업체가 대부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달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에 상담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또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급전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요. 사실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사이트의 대출 문의 게시판에 본인의 그 전화번호와 함께 대출 관련 문의를 올린 경우 원래는 등록된 대부업체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동정보가 불법 대부업체에 넘어가서 결국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금감원에서는 올 초에 그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이 대부 사이트 운영 방식을 개선
개선을 하고 또 정보 관리에 유의하도록 이미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본인의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남기지 않도록 유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미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금리, 초고금리로 인한 피해와 또 하나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다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예. 따라서 네.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고 관련 거래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셔서 저희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폭행이나 뭐 폭언 등의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신고할 때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통화 내용을 노치하신다든지 아니면 SNS 대화 내용 등을 좀 확보하셔서 저희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금감원에 신고를 하실 때는 저희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가 콜센터 번호 1332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13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그 신속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셔도 됩니다. 특히 보면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그 피해에 노출돼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니까 네. 가급적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유의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